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오늘 기업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4배나 폭등했다가 다시 원위치에 온 기업입니다. 자, 오늘의 기업은 4차 산업혁명 키워드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회사 이름은 YMI 홀로그램 클라우드라는 회사고요. 우리 미주부 주주님이 분석 요청을 한 기업인데요. 제가 선택한 이유는 첫째로 4차 산업혁명의 AR, VR 키워드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이렇게 원위치로 왔다는 점. 내가 안 들어갔는데 이런 그래프를 보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나요? 자, 우리 미주부에는 여기 꼭대기에 몰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면서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은 2020년 4월 1일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상장 시 주가는 $6 정도였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장하고 주가가 조금씩 계속 하락해 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매물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처음에 상장하고 $5.5 전후로 거래가 많이 된 것 같네요. 근데 주가는 계속 조금씩 하락했기 때문에 이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가격대에 들고 있는 분들은 처음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매수했는데 물린 거죠. 주가가 $4 근처까지 빠지니까 거래량도 별로 없었습니다. 자, 매물대 그래프도 보면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다가 주가가 $3 초반까지 빠지니까 이렇게 $3 초반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다시 매물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월 9일 정도부터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매물대 그래프를 보면 $3 후반에서 많이 들어왔죠.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4 초반까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 13일에 $24.7까지 찍었습니다.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 이날 최고가가 $29.5까지 찍고 나서 $24.7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 시작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25층 제일 꼭대기층에 계신 분들이 우리 미주부에는 안 계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주식을 팔 수도 없겠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매물대 그래프도 큰 변화가 없이 모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6에서 $7 사이에서 또 거래가 많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 그래프가 $15 근처와 $6 근처에서 큰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참고로 이 기업의 락업 해제일은 2020년 9월 28일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락업이 해제되고 약 2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10월 달에 거래량이 크게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계속 주가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11월 30일 기준 종가가 $6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차트만 놓고 보면 $5 후반에서 $6 정도에 들어가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죠. $6가 적당한 가격인지는 같이 분석해 보자고요. 자, 일단 매물대 그래프만 놓고 단기적인 흐름만 본다면 $15 정도에서 많이 들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뚫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고 기업을 분석해 보지 않고 들어가는 건 뭐라고 했죠? 베팅이고 투기라고 했죠. 자,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은 투기나 베팅이 아닌 제대로 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알림 설정은 이렇게 전체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미주부의 최신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난 종목 스크리닝 영상에 이어서 왜 2부 영상을 안 하는지 궁금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부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볼 기업도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 있는 기업들 아직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여기 기업들을 좀 더 본 다음에 2부 영상을 가능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 분석을 해봤는데 투자할 기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스크리닝만 하고 투자해서 돈 벌면 누구나 다 떼돈 벌지 않겠어요?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쏟는 만큼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미주부가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 키워드에 AR, VR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냥 편의상 IoT 키워드에 연관 키워드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AR이나 VR이 정확히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AR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입니다. 증강현실이라고도 하죠.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처럼 보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영상은 홀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AR 영상인 것 같은데요.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물 튀기는 게 정말 현실감이 있죠. 이 영상이 실제 홀로그램으로 구현한 건지 그냥 합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AR 글래스 같은 IoT 기기나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봤었죠. 아이언맨에서 토니 스타크가 홀로그램을 이용한 AR 기술로 자비스와 얘기하면서 아이언맨 수트를 만드는 장면 다들 보셨죠? 이런 게 바로
AR입니다. 자, 그럼 VR은 뭐냐면요, 현실 세계를 차단하는 기기를 통해서 가상의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가까운 미래인 것 같은데 2045년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2045년 현실 세계는 좀 암울해 보이죠. 자, 이 친구가 주인공인데요, 이렇게 집에 와서 VR 글래스를 쓰면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오아시스라는 가상의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하면서 예쁜 여자와 춤도 추고, 영화에서는 이 가상 체험 수트를 입으면 몸이 닿을 때의 감촉도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유일한 장소라고요. 자,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이 가상 현실 세계도 여러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말이죠. 자, 아무튼 4차 산업혁명에서 AR이나 VR 시장도 아직 시작 단계죠. 정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지금 AR이나 VR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 투자금을 10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기업은 YMI 홀로그램 클라우드라는 회사입니다. 티커는 WIMI입니다. 먼저 회사의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일 기준 주가가 5.84달러입니다. 제가 영상 제작을 시작했을 때가 6달러 초반이었는데 더 하락했네요. 시가총액은 405밀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5천억 원이 좀 안 되네요. 자, 미국 상장 기업 치고는 시가총액이 아주 작죠. 참고로 YMI 홀로그램 클라우드라는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마음에 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아래 보시면 2019년 매출이 4,58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 성장성이 좋고, 무엇보다도 순이익이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보통 상장 초기 기업들이나 이렇게 초기 매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순이익은 적자인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출 성장성도 좋은데 이렇게 순이익까지 흑자인 기업이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고 싶어지죠. YMI 홀로그램 클라우드의 사업 목표는 광고와 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둔 중국 최대의 홀로그램 AR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YMI는 현재 중국의 홀로그램 클라우드 통합 기술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성장 중입니다. 기술적인 특징은 홀로그램 컴퓨터 비전, AI 합성, 홀로그램 비전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홀로그램 대화형 소프트웨어 개발, 홀로그램 AR SDK, 또 5G 홀로그램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홀로그램 얼굴 인식 개발까지 다양한 홀로그램 AR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강력한 확장성과 개방성을 갖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런 플랫폼이 갖춰진다면 영화관, 광고,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AR 시장에서 이 YMI가 과연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YMI의 매출 구조를 보면 증강현실, 광고 서비스죠. 이쪽 매출이 전체 매출의 8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강현실 엔터테인먼트 매출이 16.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중국 기업이니까 당연히 중국 매출 비중이 95%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YMI 기업에 대해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의견을 낸 3명의 분석 리포트를 다 봤는데요. 지금부터가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점만 빠르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절대로 빨리 감기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분석 의견을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리포트는 2019년 7월에 나온 분석 의견입니다. 상장 결정이 난 직후에 의견을 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시기별로 3명이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거든요. 시기별로 어떻게 다른 의견이 나왔는지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에 참고할 만한 중요한 포인트가 많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먼저 회사가 IPO를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재무 건전성도 좋고 하지만 싸지 않다. 그러니까 IPO로 올라가는 기업 가치가 비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회사의 기술적인 차별점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기술적인 차별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YMI는 98% 이상의 시뮬레이션 디그리를 가진 3세대 60 라이트필드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한 중국 최고의 AI 홀로그램 비전 기업이라고도 합니다. 뭐가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좀 어렵죠.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경쟁사는 특정 공간에서 40에서 50개의 이미지 데이터 블록을 식별하고 캡처하는 데 반해서 YMI가 수집하는 데이터 블록 수는 500에서 55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 속도도 업계 평균보다 80%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볼게요. YMI는 전체 매출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AR 광고 콘텐츠가 2019년 1분기에 21억 뷰를 기록했다고 하고 전년도 같은 분기에는 12억 뷰 대비 91.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증강현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이 시장 연평균 성장률이 84.6% 성장할 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같은 시기에 글로벌 시장 성장률은 78.3%라고 하네요. 그만큼 중국의 증강현실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재무적인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좋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YMI 경영진은 회사가 기술력도 있고 현금 흐름도 좋기 때문에 상장 시 EV 세일즈 멀티플 13배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장할 때 기업 가치를 EV 세일즈 기준 13배의 가치로 상장을 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배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EV 세일즈 기준 13배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회사의 과거 실적 대비 미래 가치 대비 적정 수준인지를 생각해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이때는 2019년 7월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13배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은 또 다르겠죠. 1년이 지났으니까. 자, 지금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스킵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에 또 다른 분석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분석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분도 2019년 7월에 낸 의견인데요. 첫 번째 레포트보다는 며칠 뒤에 낸 의견이죠. 자, 이분은 레포트 제목부터 세게 얘기합니다. 비싼 AR 주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YMI가 17%의 매출 성장과 62%의 그로스 마진, 매출이익이죠. 자, 성장성도 좋고 매출 이익률도 높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EV 세일즈 13배는 너무 비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전에 첫 번째 분석 자료에서는 EV 세일즈 13배가 적당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비싸다는 겁니다. 자, 왜 이분이 비싸다고 하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AR 관련 주식들은 EV 세일즈가 7배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밑에 그래프를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AR 관련 다른 기업의 EV 세일즈 멀티플이 몇 배인지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교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엑선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EV 세일즈 멀티플이 가장 높은데 7.2배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7보다 낮은 배수로 형성되어 있죠. 자, 여기 퀄컴도 있네요. 퀄컴은 EV 세일즈가 4.8배수 정도 됩니다. 어쨌든 이분은 YMI의 EV 세일즈는 7배 미만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이는 그래프는 다른 기업들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얼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기업들도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나쁘지 않은데 왜 YMI만 비싸냐? 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성장성도 좋고 매출 이익률도 좋고 뭐 다 알겠는데 그래도 EV 세일즈 13배는 너무 비싸다. 5배에서 7배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EV 세일즈 5에서 7배수에 해당하는 주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난 이 기업의 EV 세일즈를 몇 배수까지 줄 수 있는지 투자 기준을 잡아보는 거죠. 자, 마지막 분석 리포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상장 이후 7월 16일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가 나올 당시 YMI 주가가 18달러 정도였거든요. 굉장히 높았죠. 자, 이 시기에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앞의 내용은 회사의 전반적인 설명 내용들인데 앞에 두 명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비슷합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재무 상황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V 세일즈가 2021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25배수가 된다고 합니다. 2019년 분석 리포트는 13배 정도였잖아요. 근데 상장 이후에 주가가 오르니까 이 배수도 이만큼 오른 거죠. 자, 이때 주가가 18달러 정도였다고 했죠. 그런데 이분의 의견은 EV 세일즈 25배수가 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 산업이나 다른 산업은 초기에 40배, 60배, 심지어는 70배의 EV 세일즈로도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그래프를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이건 2020년 7월 기준의 그래프입니다. 비슷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의 EV 세일즈 멀티플 그래프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비전이 24배가 넘고 엔비디아는 21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YMI의 2021년 예상 매출 대비 25배에 거래되는 건 비싼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시기가 딱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자, 주가가 18달러 정도 했을 때 이 정도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분이 얘기하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자, 이분의 분석 리포트를 보고 이분을 믿고 18불 근처에서 들어간 성악개미들은 지금 여기 다 물려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3명의 서로 다른 분석 리포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아무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다면 나도 공부해보고 분석해보면서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EV 세일즈 멀티플 몇 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기업의 주가는 얼마가 적당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손익계산서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매출이 4,580만 달러 정도 됩니다. 하나로 500억 원이 좀 넘네요. 매출 볼륨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 성장성은 아주 좋죠. 자, 오퍼레이션 인컴,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도 적자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밑에 넷 인컴, 순이익 부분을 보겠습니다. 순이익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매출 규모의 회사가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 순이익도 적자가 아니란 것에 대해선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손익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퍼센트로 한번 바꿔서 보겠습니다. 아까 분석 리포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로스 프로핏은 2018년에 62%까지 올라갔었는데 2019년에는 54%까지 떨어지고 최근 분기는 더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대까지 하락했네요. 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이 하락하니까 오퍼레이션 인컴도 당연히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2019년까지는 꾸준히 40% 정도 마진을 유지하다가 최근 분기부터 하락해서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14.99%입니다. 넷 인컴, 순이익도 보면 40%에 가까운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다가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보면 13.82%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순이익 흑자는 내고 있습니다. 자, 기간을 분기로 변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이 2019년 9월부터 40%로 하락하다가 2020년 들어서는 30%로 하락했네요. 오퍼레이션 인컴도 같은 시기부터 이렇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 인컴도 마찬가지로 2019년 3분기부터 하락했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 흐름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가 구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이죠. 자, 그러면 YMI 홀로그램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 주가인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은 YMI의 투자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측은 2023년까지 예상 EPS와 매출입니다. 2023년까지 예상 실적을 분석한 애널리스트가 한 명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21년 예상 매출 기준으로 EV 세일즈를 몇 배를 적용할지 결정해서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분석 리포트에서 가장 보수적인 의견이 EV 세일즈 5에서 7배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그 중간 값인 6배수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21년 예상 매출인 68.7 밀리언 달러 곱하기 6을 하면 412.2 밀리언 달러가 나옵니다. 즉 EV 세일즈 멀티플 6배를 적용했을 경우에 이 기업의 2021년 예상 매출 대비 적정 시가총액은 412.2 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5.84 달러일 때 시가총액이 405밀리언 달러인데요. 자, 방금 계산했던 시가총액 412.2 밀리언 달러보다 현재 시가총액이 더 낮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나도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EV 세일즈 멀티플 6배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자, 현재 주가가 5.84 달러일 때 시가총액이 405밀리언 달러니까 내가 계산해본 시가총액보다 더 싼 가격이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가격에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제 영상을 보고 샀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생각하고 분석하는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드린 체크리스트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나는 몇 점 이상이면 투자하겠다라는 기준을 한번 연습 삼아서 잡아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YMI 같은 상장 초기 기업이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 투자할 때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설명한 방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문가들 의견도 다 서로 다른 거 보셨죠? 각자 자기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주식 투자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한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제발 공부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고 몰빵 가자 이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그리고 미주부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대로 자산의 일부만 조금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4차 산업혁명 중 AR이나 VR에 해당하는 키워드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